근데 전몇 개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싸늘하죠. GTX 호재빨 끝났나?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어디냐면 제가 순번을 딱딱딱 정해드릴게요. 앵무님, 네. 최근 김문수 이제 대통령 후보의 GTX 공약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GTX를 굉장히 크게 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지금 수도권도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후보의 GTX 공약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까지 GTX가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캐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TX가 일부는 개통을 했잖아요. 개통하고 나서, 개통하기 직전, 개통하고 나서 진짜 시세가 올랐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호재에 관심을 과연 가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거 너무 환상인 건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또 어떤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 많은 노선들이 있지만 좀 어떤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김민수 후보의 공약을 감안한 또 후해지는 어디가 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GTX 노선이 개통되면 실제로 집값이 오르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노선이 네. 삼성역까지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일부 개통이 됐잖아요. 됐죠. 동탄이나 운정신도시 이런 곳들 실제로 집값이 올랐나요? 일단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수서역까지 24년 3월 말에 개통을 이미 했죠. 벌써 1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정 신도시에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24년 말에 개통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샘플링 한번 해봤거든요. 동탄 2기 신도시 대표하는 세 개의 그 3대장이 있어요. 롯데캐슬을 빼고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33평대 이 아파트 시세 변화 그래프 한번 볼래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랐다가 약간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4년 3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좀 생긴 거예요. 요즘 점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점 몇 개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싸늘하죠. GTX 호재빨 끝났나?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너무 짧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만 보면 좀 안 되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조금 작은 평형 24평으로 보면 우남 퍼스트 아파트가 3대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어때요? 요것도 2024년 한 7월쯤에만 많이 찍혔네요. 근데 사실 GTX가 언제 개통됐냐면 24년 3월 말에 개통됐거든요. 개통 직전하고 개통 후에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 4개월 동안 거래량이 다 터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지금 GTX로 인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실제 24년 7, 8, 9, 10 이때 서울 1급지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가격 상승이 제일 컸던 시기였거든요. 그 영향으로 밀려 동탄 신도시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GTX는 그냥 덤이었던 거지 걔가 메인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TX 호재보다 서울 전체의 큰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안에서 이제 GTX 호재는 그냥 약간의 그냥 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 실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그냥 좀 무난한 아파트 마포구의 그 마포레면 프로지오 같은 아파트 시세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거든요. 실제 바닥을 23년도에 쳤죠. 그리고 실제 언제부터 팍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24년 7월부터 해가지고 실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파파파파파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24년 7, 8, 9, 10이었거든요.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점이 많이 찍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호가만 지금 많이 나와 있지. 근데 이게 점이 찍히면 그 분위기가 또 나중에 또 동탄으로도 갈 수 있겠죠. 운정도 볼까요? 네. 운정은 혹시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운정은 일단 사실은 고양 KTX하고 운정 두 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만 보면 안 되고 좀 더 입지가 좋은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 제가 2단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프가 어때요?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왜요? 많이 일어났죠. 거래가 안 되던 게 그래도 거래가 조금씩은 됐는데 여기 이제 타입이 또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분산된 게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12월 말에 개통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그냥 점이 뚱뚱뚱 찍혀서 횡보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동탄보다는 수요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서울의 흐름이 저 고양시까지 조금 잘 안 뻗치고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파주 운정은 좀 달랐을까요? 제가 그래프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 거기도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만 가지고 상승을 하는 건 어렵다. 그 큰 흐름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만약에
2년 전에 개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락했을 겁니다. 하락장에 개통하면 하락해요. 이 상승장에 그때 같이 이렇게 확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막 GTX 개통 하면서 네. 빨간색 글자로 네. 엄청 영상도 많이 올라와서 네. 전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안 오르나요?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경기도에서 좀 외곽 지역, 자, 이천시. 자, 이천시에서도 도심이 아닌 좀 더 외곽, 논밭만 존재하는 곳에다가 거기 200세대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GTX 역을 만들어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GTX를 타면 서울까지 30분 이내로 돌파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요? 인근의 광주, 용인, 분당, 판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과연 이사를 갈까? 아무도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는 GTX가 있는 게 좋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은 일자리 근접성만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 말고 학군 수준, 주변 학원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상권, 백화점, 마트, 아파트 밀집도, 뭐 균질성, 뭐 신도시 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동탄 신도시의 경우는 네. 백화점도 있고 네. 또 신도시에다가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네. 아파트 밀집 지역에다가 네. 없는 게 없는데 그쵸. 그거는 왜 안 올라요? 더 중요한 게 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다 오르진 않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국에 신도시 좋은 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데 많은데 흐름이 지금 다 거기 안 갔거든요. 네. 흐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영상을 찍었으니까 알겠지만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입지가 좋은 곳부터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포구 샘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마포구가 평당가가 얼마냐면 평당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동탄 이 신도시에서 아까 제 샘플로 가져왔던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는 3,500 수준이에요. 정확하게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마포는 갈 수 있지만 얘가 못 가는 이유는 이 사이 구간에 가야 될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7천 찍고 6천 찍고 5천 찍고 4천 찍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흐름이 지금 안 뻗쳤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흘러 갈 가능성은 존재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일단 4천만 원대가 누가 있냐면 서울에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신축 아파트 다 살 수 있어요. 강서구, 구로구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광교 신도시, 용인 수지구, 뭐 광명 철산, 하남 미사, 구성남, 신축 아파트 다 살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30분 이내로 회사 다 가거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대 아파트 입지는 동작구, 강동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500대가 출발하기에는 순번이 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미래 호재보다 현재 입지가 중요하다. 현재 입지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미래 호재는 10에서 20%예요. 그때 또 자기 흐름에 딱 맞아야 돼요.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GTX 개통에 대한 수혜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컨셉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입지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럼 앞으로 아파트 살 때는 네. 그런 GTX 수혜지보다 입지 좋은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 호재만 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저는 반대하죠. 어떤 사람이 GTX 호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서울 1급지를 못 사. 아예 돈이 안 돼서 1.5급지도 못 사. 2급지 이하를 봐야 되는데 딱 봤더니 그 금액대가 전부 3천만 원대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 지역 검토 후보군 중에 호재가 있는 GTX 호재가 있는 곳들이 이제 또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GTX 호재든 뭐 신안산성 호재든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제가 수업할 때 어떤 분이 오자마자 쉬는 시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자녀가 뭐 시흥시 쪽에 신도시가 있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거기 신안산성 호재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흐름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 거기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차라리 그분이 여유가 되면 서울 조금 더 좋은 안쪽 입지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전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는 신도시고 또 여기 생기면 무조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호재도 없는 서울을 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납득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럼 GTX로 인해서 막 천지 개벽되고 네.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들의 착각과 환상인가요? 환상의 점이 있죠. GTX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터무니없는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아직 반쪽짜리잖아요.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수서까지밖에 못 가고 운정에서는 서울역까지밖에 못 가고 근데 이게 만약에 강남역까지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게 과연 엄청난 혁명이냐라고 보면 혁명인 것도 있고 약간 애매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GTX 자체가 단점이 동탄에서 수서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이에요. 일단 이거 자체가 미쳐요. 그 다음에 동탄역에서 밑에 지하 6층인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갈 수 네네네. 있다고요? 그래야 타거든요. 그거 시간이 한 7, 8분 걸려요. 그럼 한 30분 날아가잖아요. 시간을 단축했는데 이건 뭐지? 내가 엠버스 탄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장에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그래도 10분 이내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지하까지 내려가려면 또 한 5, 6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에서는 확실히 혁명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신내역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3호선이 있거든요. 3호선 탄 거랑 GTX 탄 거랑 한 10몇 분 차이 나는데 그 10몇 분 차이가 사실 배차 간격이랑 그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고려해보면 별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물음표가 나오는 지역들이 많아요. 좀 멀리 있는 지역들은 확실히 좀 단축되긴 한데 그 중간 지역들은 진짜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GTX 중에서 가장 랭구님 보기에 관심 가져야 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순번을 딱딱딱 정해드릴게요. 네. 지금 뭐 A 노선, 뭐 B 노선, C 노선, D 노선, 미래하겠다고 하는 D 노선들이 있죠. 일단 가장 빠른 게 지금 A 노선인 거고요. 일단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 많은 노선들 중에서 관심 가지면 안 될 곳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신도시가 아닌 곳들, 기존의 인프라가 너무 좀 부족한 곳, 그 다음에 서울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신도시도 아닌데 기존 인프라도 좀 부족한데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도 GTX가 아니라 먼데 동네를 이야기해보면 마석, 신도시도 아니면서 인프라가 부족한데 차량 이동 시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 뭐 평내, 오평 다 남양주죠. 그 다음에 양주, 뭐 덕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가 아니거든요. 옥천 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 상록수 뭐 이런 지역들도 다 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 별로예요. 배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어디냐면 결론을 딱 얘기하면 이 노선하고 상관없이 강남, 상구, 용산구, 여의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일단 1순위다. 1순위. 왜냐면 또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좋은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글로 갈까봐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신도시면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 이동도 나름 가까워야 돼요. 플러스로 이게 핵심인데 학군이 받쳐주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시세가 견고하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남, 판교 가까운 곳, 그 다음에 과천 이 두 곳이 가장 큰 수혜지죠. 왜냐하면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타면 강남역까지는 빨리 가죠. 삼성역까지는 애매하잖아요. 이걸 타면 이 두 개를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4호선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북까지 일자리 빨리 갈 수 있는데 한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강남까지 가려면. 근데 과천에서 삼성까지 바로 갈 수 있으면 강북 일자리와 삼성 강남 일자리를 둘 다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신도시에 일자리 있고 학군지이기 때문에 완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얘기하면. 네, 맞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어디 봐야 되냐면 학군을 빼고 신도시이면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봐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서북쪽으로 가면 두 개밖에 없죠. 킨텍스랑 운정.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송도밖에 없고요. 남쪽으로 가면 동탄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신도시가 아닌 그 다음 이제 권역을 본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구도심이면서 서울하고 가까운 곳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기왕이면 저는 삼성역을 갈 수 있는 노선만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디냐면 연신내역 인근 구축아파트, 그 다음에 창동 광운대 인근 구축아파트 다 삼성을 한 번만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금정도 가능하고 용인도 좀 가능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 호재가 네. 되게 막연했는데 네. 랭구님께서 이제 또 순서대로 정해주시니까 오늘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1순위가 뭐였죠? 있지?
GTX 무시하고 입지를 보라. 이게 오늘 제 핵심 메시지고요. 있지. 두 번째로 GTX를 본다면 아까 학군이 받쳐주는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 나머지 신도시 여부, 구도심인데 구도심에서는 서울 가까운데 그 안에서도 삼성역을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곳들. 거기가 우선순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호재 네.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들이 좀 있죠.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